네, 오늘 이야기는요. 한국인 최초로 중국인 무술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부터 꾀돌이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아마 연도로 따지면은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냥 제가 꾀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꾀돌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래 좀 가출을 좀 자주 했었대요. 그러다가 중3 때 가출을 한 2달 정도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잡혀 들어갔대요. 부모님께서 이제 많이 좀 혼을 내시고 부모님 친구분들 중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여행사 하시는 분이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살고는 있는데 중국 분이신 거죠.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부모님께서 그 여행사분이랑 통화하시는데 중국에는 애들 교육이 좀 잘 된다는 내용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에는 애들 교육 잘 된다. 너 아들이 그렇게 사고 치고 가출하고 그러고 다니면은 중국으로 보내보자 한번. 중국의 학교도 잘 돼 있고 예의 범절을 좀 잘 지키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서 아 설마 나 중국으로 가는 건가? 이 생각을 갖게 되고 중국의 학교들은 보통 좀 빡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좀 무술학교라던가 쿵푸 관련 학교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중3 후반 때쯤 그때쯤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무술학교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송산시에 있다는 게 지역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큰 무술학교가 한 4개, 5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꾀돌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행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손을 잡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를 기차 타고 이동을 했대요. 거리가 좀 멀었는지 도착하니까 한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다음날쯤에 도착을 했다더라고요. 더 도착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꾀돌이가 와 이거 잘못됐다. 여기 미쳤다. 왜 그랬냐면은 거기가 완전 빈민촌 자체래요. 사람들 입고 있는 옷, 집, 뭐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길거리에서 폭력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위법 지역이라서 경찰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대요. 처음에 갔는데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센 척을 좀 했대요, 애들한테. 근데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얘가 토종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애인 거예요. 중국어 기본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중국인 애들이 얘를 두드려 팬 거예요, 완전. 아예 기초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려니까 소통도 안 되지, 이해도 안 되지, 그냥 기초적인 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지냈대요. 그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대요. 막 두드려 말았는데 만약에 야, 컵 좀 가져와. 처음에 못 알아듣죠. 근데 몇 대 맞으면서 또 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컵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은 다음번에 야, 컵 어딨어? 이러면은 컵이라는 단어가 일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가 조합을 하면서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적도 많이 있지만 조금씩 얘가 단어들을 좀 조합도 하고 익히면서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랑 조금씩 소통을 했대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조금 한국을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불러가지고 야, 너 한국은 어떻냐.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야, 한국에는 성형수술이 되게 잘 돼 있다는데 진짜 이뻐져? 사람 얼굴 바뀌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졌대요, 애들이랑. 친해지니까 그 학교에 또 반장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반장이라는 애가 좀 따라와라 해서 골목길 같은 데 가서 담배를 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가 담배 피는 게 쉽지가 않대요. 거기서 담배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담배가 그만큼 좀 소중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는 학교에 특이하게 보건실이 보통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보통 뭐 감기가 걸렸으면 아 저희 감기약 주세요. 배가 아프니까 뭐 복통약 주세요. 뭐 어디가 아파서 진통제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보건실에 가면은 약 같은 게 뭐 없대요. 그냥 오로지 얘네한테 약은 포도당 하나래요. 포도당이 그냥 모든 걸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포도당 하나로 왔다고 무슨 다 약을 못 쓰고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꾀돌이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은 외진이 가능했대요. 외진 가는 게 뭐가 좋았냐? 외진을 나가면은 담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알게 돼서 중국인의 한 명이 얘한테 말을 건 거예요. 야, 너 한국인이지? 그러면은 내가 브로커 역할을 해주겠다. 너가 담배를 사갖고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팔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돈 벌어볼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담배가 구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자체 안에도 좀 애들끼리만 아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었대요. 걔네들도 밖에서 사갖고 와서 몰래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담배가 보통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얘네들은 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한대요. 금액도 막 100원 단위로 다루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선생님들이 담배 검사를 엄청 철저하게 했다더라고요. 담배를 신발 깔창에다가 2갑이랑 3갑 정도 해가지고 진짜 꾹꾹 누른대요. 발로 밟아가지고 깔창에 깔아가지고 그 상태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검사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숨겨서 들어와서 얘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팔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던 게 얘네들이 선생님의 이제 지도를 벗어나는 시간, 유일하게 점심시간과 새벽시간, 그 시간들만 선생님이 옆에 없대요. 점심시간마다 담배도 팔고 담배도 이제 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꾀돌이가 담배를 사갖고 오면은 이 브로커가 그거를 경매처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얼마에 살래? 너 500원? 오케이. 너 600원? 너한테 팔게.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고, 그 당시 학교에 여자반도 따로 있었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보통 브로커들이 몸을 판다거나 아니면 약을 판다던가 뭐 담배를 파는 일이 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꾀돌이도 계속 담배를 판 거예요. 얘는 뭐 다른 거는 약 같은 건 안 팔았고 담배만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학교가 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걸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브로커들 중에서 단계가 있대요. 좀 높은 애가 있고 그냥 평범하게 꾀돌이처럼 평범하게 파는 애들이 있고, 근데 단어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브로커 중에서 조금 윗단계인 애 중에서 조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꽤나 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 말로는 이제 학교에서 마여왕처럼 서로 누가 더 잘 파냐 그거에 대해서도 막 경쟁도 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싸우고 또 이제 더 위쪽이 또 있나 봐요. 거기다 또 찌르면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두드려 팬다던가 아니면은 보내버린다던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도 몇 번은 봤대요. 몇 번은 그런 일들을 봤는데 솔직히 자기는 그것까지 무서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담배를 500원에 파는데 얘가 400원에 팔면은 나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이 시작되고 싸우게 됐대요. 그러다가 뭐 꾀돌이 말로는 학교에 평균적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본 게 한 3명 정도가 가버린 거를 봤대요. 봤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옆 학교들에 대해서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자체에 무술학교 큰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 꾀돌이가 있는 학교가 좀 약한 학교였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옆 학교에서 좀 쳐들어와서 좀 싸움도 좀 하고 여자애들도 폭행도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봤대요. 봤는데 좀 충격 먹었었던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살짝 교장의 문제 때문에 학교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다더라고요. 얘네 학교가.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좀 선생님들도 별로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옆 학교에서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와서 이제 얘네 학교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은 거죠, 이 학교를. 얘네 학교를 먹으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심부름도 시키고 뭐 예를 들어 담배도 지네들은 공짜로 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명씩 브로커들이 조금씩 막 맞거나 좀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옆 학교 애들이 해를 좀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꾀돌이가 같이 알고 있던 그 브로커랑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얘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아무래도 얘네가 다 기숙사 애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는 뭐 남자 기숙사, 오른쪽에는 뭐 여자 기숙사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들 기숙사에서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몰래 봤대요. 이제 애들 또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니까 꾀돌이가 몰래 그걸 좀 지켜봤대요. 지켜보자마자 뒤에서 꾀돌이의 브로커가 막 소리를 질렀대요. 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꾀돌이의 브로커가 걔도 같이 찌른 거예요. 야, 얘도 담배 사갖고 오는 애다. 얘도 이런 애니까 이 새끼 잡으면은 돈 더 벌 수 있다. 걔도 물론 뭐 협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상황이 생겨서 꾀돌이가 뛰쳐나왔대요. 학교에서 뛰쳐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살려달라고, 안 될 것 같다고, 나 좀 집에 가고 싶다고, 제발 살려다, 나 이제 잘하겠다고. 네. 막 사정사정을 하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듣고서 일단은 나와라, 나오고 기다려라 해서 여행사분이 다시 오셨대요.
꾀돌이 입장에서는 나 이제 다행이다. 집에 가겠다.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데리고 가더래요. 자기를. 공항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얘를 여기 중국에 두고 싶었던 거래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 왜 이렇게 얘를 굳이 중국에 두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진 게 소림사였던 거예요. 소림사가 원래 중국에 가면은 관광지로도 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 관광지로는 좀 이쁘게 꾸며도 놓고 사람들도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중국에 있는 소림사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하는 말로는 관광지로도 소림사를 많이 가는데 내가 갔던 곳은 진짜로 관광지랑은 비교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진짜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대요. 거기는 풀떼기밖에 없대요. 밥이. 처음에 가자마자 기본 예의부터 배운다고 막 두드려 맞고 걸레질 배우고 밥 먹는 방법 배우고 뭐 차 마시는 방법 그런 거부터 배웠대요. 진짜 자기가 간 곳이 산 속에 있는 옆에 대나무 숲이 있고 뭐 왼쪽에는 뭐 계곡 흐르고 그런 소림사였다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없다 보니까 옆에 가가지고 애들 따라서 메뚜기 먹고 곤충 먹고 뱀 먹고 진짜 역했는데 먹은 게 박쥐까지도 먹어봤대요. 내가 솔직히 사람의 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포기했대요. 근데 여기서도 얘가 엄청 맞은 거예요. 걔네들은 때리는 강도가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먹으로 때리고 애들 싸우듯이 싸우는데 얘네들은 천 같은 거 있죠. 천 같은 거에다가 짱돌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돌려서 때린대요. 얘가 자고 있다가 이걸로 딱 맞으면 으악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소림사가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하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이불도 각을 딱딱 맞춰서 안 세워놓으면은 그걸로도 두드려 맞았대요. 초반에는 진짜 엄청 맞고 그래도 무술학교보다는 여기가 나았대요. 거기는 너무 잔인했으니까. 3년 정도 이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졸업을 한 거예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3 후반 때 온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고3이 된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중국인 국적이 된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고. 왜 그냥 중국에서는 한국인 국적에서 중국인으로 바꾸는 게 너무 쉽대요. 돈만 있으면은. 얘네 부모님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군대까지 얘를 보내겠다 생각을 하셨었대요. 원래는. 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꾀돌이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군대까지 간다? 나 이거 안 된다. 진짜 잘못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진짜 부모님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왔대요. 부모님 만났을 때 진짜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빌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만큼 접근하기가 쉬운 나라다 보니까 한국으로 명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일 불편했던 건 이제 한국에 계속 살려면은 한국 대사관을 가야 된대요. 뭐 영주권도 재발급해야 되고 신분증도 다르다 보니까 매번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 친구가 취직도 조금 하기 어려워서 아직은 노가다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문 자체가 중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취직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택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상하차에서. 관광지로만 보이는 중국의 내면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꾀돌이 말로는 거의 자신이 최초로 중국에 있는 무술학교나 소림사를 다녀온 한국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진짜 흔치 않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식을 보낼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 일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꾀돌이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꾀돌이님 지인분께서 중학교 3학년이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중국까지 가서 또 안 좋은 경험도 하셨고 아마 그런 기억들이 평생 남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실 거니까 힘내시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괴들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